여러분 혹시 대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추를 너무 좋아해서 대추차는 물론이고 대추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목도 칼칼하고 감기에 걸리기 쉽죠. 대추는 중국 황실에서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었던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를 3알만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도 있답니다. 특히 기침 완화에 좋고 콧점막을 강화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죠. 게다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눈떨림을 해소하고 수면 호르몬 세로토닌을 생성해서 불면증 해소에 최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추는 다른 약재에 비해서 독성이 없는 편이기에 매우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대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대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대추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말린 대추, 즉 건대추입니다. 말린 대추를 끓여서 차로 마시면 따뜻한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냉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건 맞습니다. 게다가 대추의 단맛은 진정작용을 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해소하는 데 정말 좋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대추의 당분에 있습니다. 대추에는 사과의 6배나 되는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대추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단 대추를 말려서 드시게 되면 당분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또 심지어는 대추차에 설탕을 가득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나친 당분 섭취는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몸속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만성염증도 생겨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대추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대추를 생으로 드시면 칼로리가 100g당 10칼로리 정도이지만 말려서 드시면 200칼로리가 넘게 되니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대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여름이 되면 대추를 고명으로 가득 올린 우유 팥빙수를 드시기도 하고 날이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대추를 넣은 라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유와 대추는 각각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하고 환절기의 기관지를 보호해서 감기를 예방해 준답니다. 게다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피부 미용에도 정말 좋습니다. 또 대추 속 칼슘 그리고 철과 같은 무기질은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빈혈을 해소해서 어지러움증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추를 우유 같은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대추의 비타민들이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와 흡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결국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소화가 잘 되도록 건강에 좋은 대추와 우유를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드시고 싶다면 대추와 우유의 섭취에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오이 또는 무입니다. 오이나 무 요리에 대추를 고명으로 얹어주시거나 함께 요리해서 무침으로 드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궁합이랍니다. 바로 대추에 가득한 비타민들이 오이나 무와 함께 드시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이에는 비타민 분해 효소가 있고 무에는 페록시다아제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대추의 비타민들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게 막으니 앞으로는 무 또는 오이와 대추를 따로따로 챙겨 드셔야 해요. 그렇다면 대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대추 한방차를 만드실 때 생강을 넣어 함께 끓이지 않으셨나요? 대추에는 베툴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효과와 항알러지 작용을 해서 관절염과 피부염 그리고 구내염 등 체내 만성염증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효능이 있답니다. 그리고 몸속의 발암물질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 최고의 항암제인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추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에 무리를 주어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을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을 해소하고 체내 독소 해소 효능도 극대화시켜준답니다. 반대로 대추의 달고 부드러운 식감이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미를 제거해주고 좋은 영양 성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게다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적의 조합이니 앞으로는 대추차를 드실 때 꼭 생강과 함께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대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꿀입니다. 대추차와 대추고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추 생강차에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드셔도 참 좋은데요. 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감귤의 2배, 사과의 60배나 됩니다. 대추를 드시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열의 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추의 효능을 모두 섭취하시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꿀입니다. 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기관지와 폐에 직접 작용하여 환절기 폐 건강과 호흡기 보호에 최고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불면증 해소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꿀을 넣은 대추차 한 잔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추와 꿀 모두 열량이 높은 편이니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추와 꿀 모두 따뜻한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섭취에 특히 더 유의해 주세요. 대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대추차에 시나몬 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대추 한방차를 끓이실 때 계피나무를 함께 넣고 우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대추의 따뜻한 성질은 몸에 온기를 더해 기를 보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추를 계피와 함께 드시면 효능을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의 알데히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는 엄청난 효과를 더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시금치 좋아하세요? 저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시금치 무침은 물론이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볶음밥, 그리고 시금치 계란말이까지 시금치가 들어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한때 유명 만화 주인공을 통해 먹으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건강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의 색소인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하여 시력 보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금치의 칼륨은 뇌로 이동하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며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건강을 대표하는 채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금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금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멸치를 함께 섭취하시면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 담석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의 담즙이 딱딱하게 굳어 담석으로 발견되는 담석증은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색소성 담석은 간경변이나 유전적 혈액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주로 생기며 콜레스테롤 담석은 고지방 식사로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담석증은 명치 부위에 잘 발생하며 급체나 위경련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5시간 이상 계속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 국물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많이들 드실 텐데요.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된장국에는 시금치가 아닌 다른 채소를 넣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혈액순환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K 역시 풍부해 뼈에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화합물인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는데요. 두부의 칼슘과 이 옥살산이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담석으로 변할 수 있으며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금치는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지 않습니다.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품들과 시금치를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시금치를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국에 넣어 끓인 다음 섭취하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약 80%가량 제거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시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도 함께 일어나기에 가능한 단시간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그냥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 함유량이 높은 시금치를 섭취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뇌경색과 판막 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과잉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각한 출혈 증세를 겪은 항응고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대 3%가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장기간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청국장, 양파즙 그리고 포도 같은 평소 자주 드시는 식품들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죠.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참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참깨와 함께 드시면 참깨가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이유는 참깨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진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깨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B 등의 각종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시금치의 부족한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참깨를 솔솔 뿌려서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깨는 맛과 영양 그리고 고소한 향까지 더해주니 시금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시금치의 배변 작용을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조합인 것이죠. 장 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 및 호르몬이나 피부 건강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 속에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체 신경계가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정신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세균의 번식력을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셔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함께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조열 작용을 하는 망간 그리고 엽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계란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계란에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가 시금치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해주니 눈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체내 지방 흡수를 줄여주어 고혈압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비오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탈모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완두콩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서 완두콩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먹는데요. 콩은 식재료 중 가장 완벽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유량이 독보적인 완두콩은 달달하니 맛이 좋고 색도 예뻐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콩입니다. 완두콩 밥이나 스프 그리고 완두콩 앙금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과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 완두콩 죽을 처방하기도 했답니다. 식재료로는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최고인데 요즘 완두콩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두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완두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완두콩과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예방 식단으로 완두콩 현미밥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소화에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전분의 함량은 높아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전분하면 혈당을 올릴 것 같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완두콩의 전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바로 완두콩의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식이섬유가 함께 섭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완두콩의 표면의 주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되고 난 뒤 완두콩의 식이섬유가 함께 모여 단수의 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수의 지방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잘하게 되니 당뇨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완두콩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이 놀라운 효과를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완두콩 속 저항성 전분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식이섬유가 완두콩과 현미 각각에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쾌변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콩과 현미에는 둘 다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그건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다 보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현미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둘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다 보니 소화불량과 얹힌 듯한 불편함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니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 불용성 식이섬유인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꼭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완두콩이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두콩을 당뇨 예방에 효능이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혈관 속 지방 덩어리와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완두콩과 해조류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콩이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콩 속의 식물 독소와 과도하게 높은 사포닌 함량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은 잘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오드와 함께 드시면 몸속의 미네랄 함량을 완벽히 보충해 주는데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전혀 걱정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완두콩이 요오드의 완벽한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해조류가 콩의 사포닌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완두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두콩밥을 지으실 때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완두콩 하면 연두빛 예쁜 색깔의 달달한 앙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맛과는 다르게 완두콩과 설탕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히 완두콩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완두콩 안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 사포닌은 완두콩에도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죠. 건강에 좋은 완두콩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완두콩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완두콩을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앙금으로 드시기보다는 완두콩 자체의 천연 단맛으로 즐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포닌은 특히 완두콩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완두콩의 치매 예방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계란과의 궁합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완두콩에는 훌륭한 콩 단백질은 물론이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두뇌가 노화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만드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치매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죠. 또 완두콩에는 신기하게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바로 흡수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완두콩에는 기적의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바로 그 뇌 건강 비타민 콜린이 완두콩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콜린은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치매 원인 물질을 없애주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손상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콜린은 몸에서 너무 적은 양이 합성되기에 꼭 따로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제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완두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완두콩 속에는 이 콜린의 뇌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비타민 B까지 가득 들어있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앞으로는 완두콩 밥에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드시면 좋고, 완두콩을 넣고 오믈렛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두콩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니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콩팥, 신장은 혈액을 걸러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여과장치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미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혈압을 20% 낮춰주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에는 항산화로 유명한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니 노화를 방지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약해지고 노화된 우리 장기의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완두콩도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퓨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 완두콩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식물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 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신장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을 걱정 없이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두콩을 익혀서 드시면 청산과 퓨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도 하루 권장 섭취량 40g에 약 종이컵 1컵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게 완두콩의 건강 효능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완두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 스프로 함께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과 우유는 매일 드셔야 할 만큼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독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걱정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완두콩과 우유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그 속의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두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두콩 속의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비타민 B5는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심지어 완두콩 속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 A에는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알찬 건강 효능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미노산의 구성이 참 신기한데요. 그중 라이신은 함께 드시는 음식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완전식품 우유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두콩을 함께 드시면 우유에 가득한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완두콩이 딱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겠습니다. 우유와 완두콩을 함께 챙겨 드시면 칼슘을 꽉꽉 채워주어 골다공증 걱정 싹 사라지고 단백질로 1등이니 근육 역시 완벽하게 채워준답니다.
그리고 혈관 속 염증까지 싹 해결해 주기에 관절염, 신경통증에도 최고의 음식 궁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대추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